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드리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필수적인 예방접종 시기까지 미루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 예방접종은 물론 성인들도 꼭 필요한 접종을 미룰 경우 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대유행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 메디인에서는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함께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예방접종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혹시 놓치고 계신 예방접종이 있다면 기억하셨다가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병원 가는 걸 꺼리는 분위기다 보니까 이 필수 예방접종 비율이 좀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됐다고요? 네, 특히 어르신들에게 위험한 폐렴구균 접종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비율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기에 예방접종을 맞춰서 이 예방 가능한 감염병을 차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일 텐데요. 예방접종률 어느 정도나 떨어진 건가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률은 지난해 1분기 18.4%에서 올해 1분기 6.4%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어린이 필수 예방 접종 10종 중 12개월 이후 첫 접종이 이뤄지는 홍역, 수두, 일본 내염 백신이 1%포인트, 만 4세에서 6세 이후 추가 접종하는 백신 접종률은 2에서 3%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단 12개월 이전에 접종이 시작되는 백신 4종의 1차, 2차 기초 접종률은 97에서 98%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소아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꼭 필요한 접종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보건소들이 선별진료소 체제로 운영되면서 예방접종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 공포심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들이 늘면서 예방접종을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방 접종률이 떨어졌지만 또 그만큼 감염병 발생 신고도 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네. 계약이 지연돼서 집단 발생이 감소한 것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개인 위생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통해 일반적인 감염병 노출도 많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두나 유행성 이하선염은 2019년 대비 약 26에서 30% 감소됐습니다. 하지만 폐렴구균 감염증은 전년 대비 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폐렴구균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감염병은 좀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예방접종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생활로 복귀를 했을 때 감염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예방접종을 적게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험이 좀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미루면 자신은 물론 지역사회 보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중고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의 집단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요. 네. 또 해외 교류 증가할 경우 홍역이나 풍진, 폴리오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A형 간염 등 일부 질병의 경우 30, 40대 성인들의 항체 보유율이 20%에도 못 미쳐서 소아와 성인 모두 예방접종을 미룰 경우 교차 감염을 통한 대유행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3분의 1로 급감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의 경우 자칫 합병증으로 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 방역당국에서는 반드시 접종해 줄 것을 당부한 상황입니다. 네, 예방접종 아무래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 연령대에 필요하겠지만 특히 필수로 좀 접종해야 하는 그런 연령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방접종은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지만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에게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전체 발병자의 약 63%가 만 5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면역 저하자나 당뇨병, 신장질환자, 폐질환,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자의 경우 특히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서도 50세 이상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와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 예방 접종은 필수 중에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예방 접종 놓치고 계신 분들 참 많은데요. 생애 주기별로 꼭 챙겨야 할 예방 접종 좀 알려주시죠. 영유아 시기는 예방접종으로 면역 항체를 형성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필수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마비나 수두, 홍역, 결핵, 비형간염, 파상풍, 백일해, 일본내염, 독감 등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지만 생후 12에서 15개월에 MMR 혼합 백신을 1차 접종, 만 4에서 6세에 2차 접종하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및 소아, 어린이가 접종해야 하는 백신과 접종 이력을 알려주는 질병관리본부의 애플리케이션, 예방접종 도우미를 활용을 하면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영유아기를 지나서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예방접종이 좀 무심해지거든요. 그 10대 청소년기에도 꼭 챙겨야 할 예방접종이 있을까요? 10대 청소년은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또래와 자주 어울리기 때문에 집단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겨울철에서 이듬해 봄까지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감염에 취약한데요. 실제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13에서 18세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수막구균성 질환, A형 간염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이 수막구균성 뇌수막염 등 이 관련 질환은 발병률이 비교적 낮지만 감염자의 10에서 14%는 24에서 48시간 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게 비말로 집단 감염으로 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에서 20대로 집계됐는데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접종력이 없을 경우 접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될 수 있는 A형 간염 역시 단체 급식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인들도 자기 상황에 맞춰서 어떤 좀 꼭 해야 하는 예방접종들 있을 것 같거든요. 임신부,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성인들은 각각의 상황에 맞춰 반드시 예방접종을 챙겨야 합니다. 특히 영아와 거주하는 성인은 백일해 예방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이 백일해는 전염성이 높은 데다가 부모나 조부모를 통해서 신생아와 영유아에 전파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접종을 마쳤더라도 성인이 된 후 예방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추가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이제 해외 길이 열렸을 때는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앞둔 성인이라면 해외 감염병 예방 접종도 챙겨야 하는데요. 일본 뇌염은 동남아 여행 전 면역력이 없는 성인의 예방 접종에 권고되는 대표적인 해외 감염병 예방 접종입니다. 네. 일본 뇌염은 국내 보고된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이어서 이 연령대가 특히 주의해야 하고요. 일본 뇌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감염자의 일부에서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접종 마쳤더라도 아무래도 그 면역력이 좀 예방 효과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접종을 통해서 면역력 유지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계절별, 시기별로 좀 잘 발생하는 감염병 있으면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봄철에는 볼거리, 홍역, 수두 등 유행성 감염병 환자가 늘어납니다. 2018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볼거리는 4월에서 6월에, 홍역은 6월에, 수두는 5월과 12월에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볼거리, 홍역, 수두가 봄에 잘 발생하는 이유는 새학기가 시작되고 단체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 질환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을 하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볼거리는 만 10에서 15개월에 1차 첫 접종을 받은 후 만 4에서 6세에서 2차 접종을 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또 중장년층들도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좀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예방접종 좀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거든요. 네, 대상포진,
폐렴구균, 독감 백신은 노인 백신 3종 세트로 불리는데요.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서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한감염학회는 60세 이상 노인이 이 세 가지 백신을 맞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포진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런 중장년층이 작별이 유의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환자의 60%가 50대 이상입니다. 대상포진은 환절기, 과로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신체에 잠복 중이던 수두 바이러스가 활동을 재개하면서 발생하는데요. 피부의 군집성 물집과 함께 수십 개의 바늘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왕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통증이 심하고 네. 물집이 사라진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이런 합병증 위험이 큰 점도 예방 백신이 강력히 권고되는 이유입니다. 백신의 예방률은 50에서 70% 안팎이지만 만약에 걸리더라도 통증을 크게 덜어주고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이 1회 접종 가격이 15에서 한 20만 원 정도로 사서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독감의 경우도 노인들이 꼭 맞아야 하는 그런 백신으로 좀 꼽히죠. 네,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의 대다수는 65세 이상이므로 반드시 챙기는 게 좋습니다.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하루에서 4일 정도 잠복기가 흐른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인플루엔자의 전형적인 증상은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이나 인후통 등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무력감, 두통, 근육통, 관절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나 기침, 콧물, 호흡곤란 같은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건강한 좀 젊은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으면 한 70에서 90%의 예방 효과가 있지만 노인이나 만성질환자들의 경우는 예방접종 효과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독감 예방접종을 거르면 안 됩니다. 고위험군 환자일수록 독감을 앓을 경우 중증으로 진행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해 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겨울 예방접종을 건너뛰는 것은 금물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매년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해마다 유행이 예상되는 바이러스에 작용하는 백신을 새로 접종해야 합니다. 네, 독감 바이러스는 계속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매년 독감 예방접종 하셔야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독감 예방주사 맞아야 하는 어떤 시기 짚어주시죠. 이 독감 주사의 경우 늦봄이나 여름은 접종할 때가 아닙니다. 게다가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따라 백신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 접종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도 최근 접종률이 크게 감소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각별히 주의할 질환이 폐렴이라고요? 네. 폐렴구균은 폐렴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발생 시에 발열이나 오한, 객담을 동반한 기침, 흉통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폐렴구균 감염증과 합병증으로 인해 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65세 어르신들께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반드시 실시하셔야 합니다. 또 이 폐렴구균성 폐렴은 건강한 성인 대비 발병 위험이 커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8세 이상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성인의 폐렴구균 폐렴에 걸릴 확률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폐질환 환자에서 폐렴 발병률은 7.7에서 9.8배, 당뇨병 환자는 2.8에서 3.1배, 만성심질환 환자는 3.8에서 5.1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 꼭 챙기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자, 폐렴구균으로 인한 사망률 우리나라에서 좀 높은 편인가요? 네.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과 입원율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폐렴은 2018년 한국인 사망 원인 3위, 호흡기 질환 사망 원인 1위입니다. 폐렴을 포함한 이런 폐렴구균 침습성 감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만 65세 이상에서 25에서 30%, 75세 이상에서는 40%로 나이에 비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위험한 폐렴구균, 문제는 폐렴구균 백신이 이 보건소에서만 접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진료 업무가 재개되지 않는 한 이 접종 자체가 좀 어렵다고요?
어린이의 경우 9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접종받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어르신들은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 업무 재개를 위해 안전한 예방접종 안내서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 배포해 접종을 권고했고요.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폐렴구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대한노인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접종 홍보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이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들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 질본에서 마련한 대책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현재 질본은 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준비 안내서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반영키로 했는데요. 우선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지켜야 할 안전한 수칙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안내서의 개략적인 내용은 사전 예약에 의해 오전 접종 업무, 오후 외래 진료, 의료기관 내 인원 최소화, 이걸 위해서 예약시간 준수, 의료기관 직원이 방문자의 대기 상황을 모니터링, 건강한 어린이와 아픈 어린이의 진료 공간 구분, 의료진은 KF94나 N95 이상 호흡기 보호구 착용, 발열 증상이 있는 의료기관 직원은 출근 금지 등입니다. 그렇군요. 자, 안심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약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네,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에 의해 오전 중 접종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5월 말부터 각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과 오전 중 접종이 가능한 시간 등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과 유선으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6월 말에는 모바일로도 예약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 안내서 좀 마련해가지고 배포할 예정이라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함께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가 병원 방문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안내서를 마련을 했고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 접종 대상자, 보호자별 기본 수칙을 담은 안내서도 마련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통해서 높아진 이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예방 수칙의 실천들이 일반적인 감염병을 줄이는 기회로 작동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메디인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유수인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